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일단 안건, 그다음 대의원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진행 정형, 그리고 최고인민회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북에서 최고인민회의가 4월 11일, 12일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안건은 여러분 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선거, 국가지도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최고인민회의원회, 내각, 뭐 국무위원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언론들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표현이 바뀐 거로 봐서는 이번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흔히 말하는 대의원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북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대의원을 출마했는데 이번에 출마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최고인민위원회에서 헌법 수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북의 흔히 말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했던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추대하고 헌법을 바꾸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헌법은 수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되었건 김정은 위원장은 대의원에 출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북을 대표하는 당과 국가, 군을 대표하는 전반의 이런 최고 대표자로 이번에 되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헌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좀 더 저희가 사후에 북에서 보도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지난해 국가 예산 집행과 올해 예산인데요. 지난해 국가 예산 집행이 책정된 것보다 많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북이 어찌되었건 지금 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계획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정말 방대한 규모의 대규모 건설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현지지도 했던 원산갈마라든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라든가 삼지연군 이런데 많은 대규모 건설장을 하고 함경북도 뭐 평안남도 많은 데 대규모 건설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건설장에 자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지난해 예상보다 더 국가 지출이 많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게 보통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내용에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 주되게는 김정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재추대와 재추대 이후 최고인민회의 이틀째 진행되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그 내용을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북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임기가 5년입니다. 2014년에 있었고 이번에 2019년에 진행이 되었고요. 보통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국회의원급이라고 하는데 그게 딱 맞는 평가인지 비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 전반의 국가 예산과 그런 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북의 뭐 아까 말했던 헌법 수정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3월 10일 이후에 북의 보도에서 보면은 100%에서 0.01%가 부족한 투표율을 보였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고 100% 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뭐 북의 선거에 대한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일단 투표가 이렇게 된 데에는 0.01은 과연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안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대충 추정하는 거는 먼 바다에 나가서 항해를 하고 있는 원양어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솔직히 투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은 이동 투표를 한대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투표소가 너무 장애인들한테 안 맞아 투표를 포기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위해서 이동 투표함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투표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대부분 다 참여하고, 그리고 제 공간에 나가 있는 사람은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99.99 거의 10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북이 갖고 있는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이런 사회와 다르게 북의 선거는, 이 사회주의과의 선거는 대의원을 뭐 정쟁의 자리가 아니라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모범적인 일꾼들이 대부분 선거에 후보로 나옵니다. 그리고 경선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나오려면은 그 단위에서 공장의 대표에도 대의원이 한 명이 선출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어떤 사람을 추천하겠어요? 가장 모범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추천하다 보니까
그런 토론성이 벌어지는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신망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투표는 최고 대의원 투표 행위는 북의 정치적 열이 우리 사회에 단결되니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을 과시하는 장이다. 그래서 그날 3월 10날 투표한 날 보면은 투표장마다 다 곱게 한복을 입으시고 춤을 추시면서 북의 주민들이 동포들이 투표를 즐겁게 했습니다. 저희처럼 뭐 인증샷 이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가서 춤추고 새벽부터 줄 쳐서 그리고 저희랑 비슷하게 뭐 할아버지서부터 애들까지 그리고 100% 찬성.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다 찬성을 하는데요. 혹여나 반대표를 던질 의사가 있으면 저희랑 다릅니다. 찬반이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은 제 김영란 이름에다 줄을 쫙 긋습니다. 이게 반대행위입니다. 찬성행위는 아무런 표시 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투표가 된대서 지난번에 3월 10일 날 이렇게 뽑혔던 대의원들이 이제 요번에 회의를 했던 거고요. 요번에 북에서 발표한 대의원 구성에는 항일혁명투사와 전쟁 노병들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항일혁명투사면은 그 1920년대, 30년대서부터 하셨던 그분들이죠. 그리고 공자, 기업소의 노동자가 16.2%. 협동농장업, 우리나라는 농민이죠. 거기에 9.6%. 심지어 군인 17.2%. 그 외에 흔히 말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거기 일꾼들과 산하단체 분들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셨다. 대의원들 이건 이제 뭐 계급 계층이란 걸 했다고 하면은 좀 다른 영역에서 보면은 뭐 북에서 뭐 김일성상, 김정일상 뭐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 20.7%. 그 다음에 무슨 노력공화국 영웅, 노력 영웅, 성과를 낸 사람들은 영웅칭을 준단 말이에요, 북에서. 이런 분들이 13.5%. 그 다음에 학위, 학직, 기술자, 전문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 92%. 그러니까 북의 대의원들이 흔히 말하는 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맡은 일만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보이고 있다. 대의원 95%가 대학 졸업 정도. 북의 대학은 뭐 흔히 말하는 김일성 종합대학 뭐 이런 대학도 있지만 기업소나 농장에도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배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저희처럼 대학에 무슨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더 많은 기술과 실력을 높여서 복무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 정도가 95%다.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은 우리나라 40살 이하 4.9%, 40대에서 60살까지가 63.9%, 60살 이상이 31.3%. 그래서 40대하고 60대, 네, 이렇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여성은 17.6%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북의 대의원의 이제 구성 분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의 대의원은 공장, 기업소, 노동자, 뭐 협동농장원,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직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데에서 하다가 회의했으면 올라오고 또 가서 직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11일, 12일 최고인민회의 하기 전에 하루 전당 올라왔다가 다 마치고 내려가고. 그리고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곳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고 잘하는 사람들이 대의원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드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북의 주민들의 요구, 그 주민들의 이해를 잘 반영할 내용들이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북에서 4월 9일과 4월 10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당의 용도가 기본이고 당의 용도에 기반해서 국가의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던 당의 용도를 백방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의 용도가 잘 보장돼야지 사회주의 국가의 본성에 맞게끔 일이 집행되고 그러면서 당과 대중, 국가 일심단결될 수 있다. 그래서 당의 이런 당에서의 주요한 내용들을 먼저 결정하고 국가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국 확대회의가 이제 4월 9일날 진행됐고요.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국가 예산의 토론 승인. 그래서 이거는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내용들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원회의를 4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때 대해서 다음 회의를 설치할까 했고요. 3번째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쭉 이게 전원회의 확대회의 장면인데 다 한 다음에 중앙위 간부들, 정부, 도당 간부들의 사업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을까 사업 실태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어졌다. 북에서 신년사에서 밝히고 했던 것처럼 인민을 위해서 멸사복무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더 많은 혁신을 해야 되고 관료와 세도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일꾼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된다는 것이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는 긴장된다면 막 그런 게 있는데 사회주의 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될 이런 긴장된 시기 그리고 대외 정책에서의 북미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도 뭔가 더 북이 쭉 가세야 될 시기 그렇기 때문에 긴장된다는 게 꼭 불리한 것만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일꾼들이 더 이걸 잘 대처하고 해야 될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간부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 지난해 있었던 당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에 더욱 철저히 나서자. 그러기 위해서 만성적인 형식주의, 요령주의, 주관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 관료주의를 뿌리 뽑아야 된다. 거기서도 시대가 원하는 속도만큼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뿌리 뽑지 않아서는 참된 인민의 충족이 될 수 없다. 먼저 당에 있는 일꾼들서부터 인민 속에 더 들어가서 인민의 이익을 관철하고 주민의 욕을 관철하고 나서는 데 있어서 더 당 간부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열렸던 초급당 선전 일꾼 대회에서도 뭐 이게 거기서 이제 선전 일꾼들 사업에 있어서도 형식주의를 뽑자. 북의 주민들 당 정책에 더 관심이 나설 수 있도록 사업과 이런 데서 전면적인 혁신을 가져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북에서 지금의 이 발전한 속도, 흔히 말하는 북의 말리마 속도에 맞춰서 그리고 인민의 더 행복한 문명을 가져오기 위한 당의 구상에 맞게 북의 일꾼들이 더욱더 분발하고 이런 거에 나서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이 이번에 그 확대회의, 당 중앙위 확대회의에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날 4차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3가지 정도 문제를 얘기했고 마지막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하면서 사회주의 건설 자력갱생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 때 그래서 여기서 당명 정세, 북미회담에 임했던 당의 입장이 무엇인가, 취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 건설 위로를 더 다그쳐 나가자. 즉 이 내용들이 이후의 시정연설의 전반의 내용을 이미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한 것을 보면 된다 하고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국가지도기관 구성안을 제출하고 통과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의 명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명단을 다 외울 수는 없는 조건에서 뭐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요 내각 이런 거에 대해서 안건을 통과했고요. 당 조직 문제는 뭐냐면 인성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을 이제 2명을 저희들이 익숙하신 이름 현성월, 최선희 이 분들이 다 당 중앙위원이 되셨어요. 근데 현성월 단장 같은 경우는 당 중앙위원 후보위원이었습니다. 후보위원은 뭐냐면은 회의에 참가하는데 발언해도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후보위원을 통한 다음에 그냥 그 다음 위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성월 단장은 그렇게 승급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선희 우리가 아는 이분이 당 중앙위원으로 흔히 말한 후보위원 거치지 않고 바로 갔습니다. 직접 선출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활동이 지난해에서부터 이어졌던 수많은 사업에 있어서의 최선희 부상이 당 정책 관철과 국가에서 얼만큼 많은 성과를 내왔는가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물론 최선희 부상만 바로 이렇게 후보위원 거치지 않고 간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알만한 분들 이렇게 해서 당 중앙위와 뭐 검사위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자력갱생의 혁명적 입장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는 이제 1번과 첫 번째 사회주의 건설 이걸 같이 연동지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시기 북이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가 갈 길은 뭐냐, 자력갱생, 우리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헤쳐나간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된 다음에 최고인민회의가 그 다음날 열리는데요. 4월 10일 날 평양에 대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평양에 가서 보는 건 되게 여러 곳을 참가한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다 보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수상 태양궁정, 조선혁명박물관, 국가선물관, 혁명열사릉. 선대 수령서부터 북에 보면 주민들 보면 선대 수령 지도자들의 위엄, 그 다음에 우리 항일혁명 투사들의 정신을 계승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가 정말
당이 밝히는, 국가가 밝히는 것에서 결심해서 힘차게 나가자라는 걸 다지는 장이었다. 그냥 창간이라고 해서 와 좋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일차는 안건 4가지를 하고 2일차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고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폐해 선언에서 끝납니다. 그다음에 국무위원장으로 제출대함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국가 지도기관에 대해서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문제, 그다음에 당 국무위원회 구성하는 문제. 당 국무위원회도 최선희 부상이 또 포함됐습니다. 당에 포함됐고 국가에 포함됐고, 물론 북의 주요 인사들은 당 국가에 다 포진됩니다. 그리고 최선희 부상 또 외교위원회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의 지금 당면에서 이런 걸 펼치는 데 있어서의 뭐 남쪽의 언론들이 평가하는 것은 정말 성과고 뭐 북의 변함없는 대미 정책을 보여주는 인사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당 정책, 북에서 지금에 있어서 북미 관계나 대외 정책을 어떻게 전략국가 위상에 맞게 풀어갈지를 보여주는 인사 배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결산 통과했고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폐회되고, 이것도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선출된 당과 국가 지도기관 일꾼들과 기념사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국무위원회 일꾼들입니다. 네, 그래서 뒤에 자 여기서도 결심 느끼지 않습니까? 북의 선대 지도자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가겠다라는 게 더 보이고, 여기는 이제 대의원들하고 다 함께 찍은 김정은 위원장 기념 촬영 사진입니다. 그 북의 주민들은 김정은 최고 지도자 사진을 찍거나 현지적으로는 더 큰 기쁨을 느끼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걸 딱 받아서 집에 딱 하면서 이거 정말 여기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일꾼들, 그 다음에 새로 선출된 중앙기관 일꾼들하고 다 사진을 김정은 위원장이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도 이례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함께 여기 있는 주요 간부들과 더 주민을 위해서 복무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로 나서자라는 결심을 다진 것 같습니다. 예술경연과 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장면은 이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합창을 시작했습니다. 1절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의 주요, 평양시안의 주요 예술인 올해 근데 북의 공연을 보면 예전에는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이 같이 공연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는데, 작년서부터인가 그런 보도는 없고 주요 예술단체들이 보도했다.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도 주요 예술단체들이 갔다, 대표단이 갔다고 하면은 보통 뒤에 배경에 연주하시는 분들은 공훈국가합창단, 그리고 이제 가수분들은 우리가 많이 하는 삼정관현악당 소속 가수들이나 모란봉악단, 그리고 북의 대표적인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남쪽에서 뭔가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공연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번에도 그렇게 진행했는데 어린이들까지 나와가지고 부르고 어른들이 부르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기 맨 위에 있는 사진은 마지막에 부르면서 어른들이 딱 부른 다음에 아이들한테 마이크를 주는 거야. 애들 목소리 쭉 해서.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흔들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연 자체가 되게 북의 지금 자긍심,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대의원들의 그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것에 대한 것을 다짐하는 공연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목난간에서 연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이런 일정이 마쳤을까요? 아닙니다. 4월 13일 날 평양 중앙군중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 내용은 아니지만 북에서 최고인민회를 전후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북의 식의 단결을 다져나갔는가를 볼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제추대를 경축하는 중앙군중대회가 4월 13일 날 김일성 광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경축보고가 있었고, 노동자, 농민, 군인, 과학자, 청년학생들 대표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추대해서 한 것의 의미와 노동자는 어떻게 하겠다, 농민은 어떻게 하겠다, 군인은 어떻게 하겠다, 청년학생은 어떻게 하겠다, 과학기술자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결의를 다 발표합니다. 그래서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경축보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출한 것은 우리 이런 대진군식의 역사적 사변이고 사회주의 번호의 새로운 진경로를 열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사변이고 새로운 진경로다. 이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런 제추대와 이런 지도를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을 간직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위훈과 이런 걸 창조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올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많이 강조하죠. 올해 그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그런 속에서 우리 국기라는 노래도 계속 보급되고 있다. 그래서 경축 중앙군중대까지 하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런 전반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추대 그리고 시정연설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받아안고 가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핵심 내용일사라고 볼 수 있는데 북에서 이제 근데 북에 생각해서 한 일주일 전이거든요. 근데 북은 4월 13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제추대를 너무 기뻐하고 또 4월 14, 15일은 또 북에서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김일성 주석 탄생일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런 속에서 북은 거의 최고인민회의와 태양절을 즈음한 탄생절을 즈음해서 일주일 넘게 경축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었겠다. 그 태양절도 뭐 북의 각지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동상을 있는 곳에서 꽃다발도 드리고 뭐 야외도 열리고 그다음에 보고대회도 열리고 경축하는 뭐 공연도 열리고 뭐 전시회도 열리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북은 상당히 이런 결심과 경축의 분위기의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이제 핵심은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일단 제 개인적 견해니까 틀릴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추대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시정연설이 핵심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럼 이제 최룡해 대의원이 그 첫날 4월 11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제추대하는 연설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대표자이며 영도자고 그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높이 추대한다 라고 하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제추대 연설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선대 지도자들의 유운을 관철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 유운, 그래서 선대 그리고 지도자들의 사상을 계승발전시켜서 해나가는 것이 북의 지도자에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무위원장 이런 강국건설 사상을 계승발전시켜서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 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놓았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런 사상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고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의 당이 어떤 역할을 하며 국가는 인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되고 우리 과정에서 자주와 노선을 선택해 자주의 길을 걸어서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자라고 했던 김일성 주석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방식 그대로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그래서 더욱더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 강국 건설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특히 군사적 강국 문제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놨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조국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놨다. 지난해 2018년 세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의 국면을 열어놓은 것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자주외교의 거장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에서부터 올해까지 중국, 베트남 이렇게 쭉 방문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오고 그 다음에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가 높아지고 또 올해는 이제 소련과 그 관계 70돌이 되는 외교 관계 70돌이 되고 김일성 주석이 소련을 방문한 게 70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초서부터 북러 간의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북하고 좀 더 친할 만한 우호적인 나라들, 사회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몰랐지만 수많은 나라의 전현직 관리들이 북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가서 대화를 하고 서로 견해를 같이 하고 이런 거 있다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데 있어서의 자주 외교의 이런 외교를 펼치면서 북의 권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고 높였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제추대하는 배경을 밝혔고요. 첫 번째에서의 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 첫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 국방위원장식대로 국가건설을 했고 지켜왔다. 두 번째, 국가의 국방발전 진로와 이론적인 문제를 밝혔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정식화하면서 인민대중주의의 기초에서
당과 정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확히 밝혀서 이론에 있어서도 훌륭한 지도자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강력한 정치 군사력 경제 토대를 마련했다. 세계적인 군사 강국. 2017년 핵무력 완성,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전략 국가의 지위에 오르면서의 전 세계를 판도를 바꿨던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 그리고 2020년까지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하면서의 문명하고 북의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규모 건설과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거에 대한 업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정권이 인민에 대한 멸사보고 참나온 인민 정권. 그래서 현지 지도를 많이 가서 직접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대규모 건설을 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이 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 북에서 보는. 이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북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추대하는 것은 북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한반도 정세, 이런 데 세계의 정세에 있어서 커다란 사변이 된다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국무위원회 재추대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고인민회 대의원들은 당연히 뜨거운 박수와 이걸로 김정은 위원장 재추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흔히 말하는 많은 사람들 남측과 서방 언론 이런 데 평가하는 이기체제에 들어가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 다음에 새로 선출된 당과 국가의 일꾼들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일차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시정연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9일과 10일에 있었던 회의 내용들을 다 거기에 마련했던 입장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발표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의 정책에 대하여. 이 시정연설은 구성이 18,000여자라고 됩니다. 영상은 47분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을 완수하자. 두 번째, 그런 데 있어서의 자립자력의 기치를 들어야 된다. 그 경제건설 총증을 나서자. 세 번째가 북의 대내의 정책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앞뒤로 서문과 마지막 인사말이 있습니다. 먼저 서문에서는 사회주의 건설과 이런 정책 강권적인 시기다.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해 준 것에 대해서 발전 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 부담을 엄숙히 맹약합니다라고 해서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서문에서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북에서는 사회주의 위협을 완성하는 중대한 역사적 임무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우리의 북의 사회주의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에 대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사회주의과 건설과에 있어서의 총적 방향이고 핵심 내용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하면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상, 그 다음에 활동 방식, 그리고 이민일체를 일삼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런 내용들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시정연설 첫 번째에서는 제가 사회주의 강국 건설하는데 원칙이라면은 과제, 핵심적으로 틀고 나가야 될 과제, 이걸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 자주의 노선을 철저히 관철한다. 우리 북의 역사든 세계의 역사든 자주의 노선을 관철하지 않을 때 나라의 운명이 사라졌다. 그래서 자주의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야 되는데, 김일성 김정일 국가건설 중핵은 핵심은 자주다. 자주의 노선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건 우리 북의 역사의 70년 역사다. 그래서 남의 식, 남의 품을 추워둬야 않겠다. 어떻게 변해든, 북미 관계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주의 노선을 철저히 지켜야지만이 북이 70년 역사에서 지켜와서 지금의 이런 발전 단계, 이런 성과의 토대에서 더 나아갈 수 있고, 이 자주의 노선을 지킬 때만이 대국주의, 흔한 큰 나라가 싸움에서 피해를 봤던 세계 여러 나라를 경험해서 이 자주의 노선을 포기한다라면은 다른 나라들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자주의 노선을 지어야 된다. 북의 역사는 자주의 노선을 지켜온 역사였다. 이건 앞으로도 영원히 갈 거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핵심은 자주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민대중주의를 구현하는 거다. 김일성, 김정일 이 현대 지도자의 인민가는 이민일천, 인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멸사복무,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노선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민관이 그냥 일꾼들의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국가에서 모든 행정, 건설, 그 다음에 무슨 흔히 말하면 뭐 공무원, 우리가 보면 공무원 기관들도 철저하게 인민을 이런 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을 관철해 나가야 된다.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 존망과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다. 왜? 북은 인민이 나라의 뿌리이고 지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험난한 북의 역사에서 제재와 압박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가면서 북의 인민들이 지도자를 믿고 당을 믿고 단결해오지 않았다면 이 역사가 지금까지 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민은 없다라고 늘 북의 지도자는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인민들 위해서 국가는 어떻게 더 복무할 것이냐, 일꾼들은 더 어떻게 복무할 것이냐. 그래서 말했던 세도주의, 관료 이런 걸 추호도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겠다. 철저히 뿌리뽑아에 강조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간부들이 있는 것도 인민을 위해 있는 거다. 나라도 인민을 위해 있는 거다. 그런 걸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남기자. 대규모 건설 자금을 지금 대규모 건설을 하고 있는데, 삼지연군, 원산갈마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더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럼 이 건설자에 나선 일꾼들은 어떻게 건설을 하겠는가? 이 건물 하나가 더 인민들한테 편리한가?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가? 인민들이 좋아하겠는가? 건설장 하나에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를 현지적으로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3번 갔고 올해도 갔는데 삼주연군과 다 같이 갔는데, 원래 올해 10월까지 완공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많이 진척됐다라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사가 잘 진행돼서 만족하고 좋다. 그런데 완공 기한에 쫓기지 말고 내년 태양절, 북의 김일성 주석 생일 그때로 완공 기한을 늦추자. 왜? 10월에 당장 완공해도 주민들이 해석을 못하는 조건에서 내년에 완공한 다음에 더 편한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그때 완공 시점을 늦추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갖고 있는 인민관, 건설물 하나에도 우리는 그것이 뭐 제재를 뚫고 하는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이러한 그 북에서 지도자 갖고 있는 인민관이 반영되었고 건설 기한까지도 더 인문을 중심으로 마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나왔던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그 북의 그 국가 건설에서 풀어줘 나가야 될 노선이다라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당의 영도를 백방으로 강화하자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본성은 당의 영도에 기반해서 국가화가 전망하기 때문에 당의 영도가 무너졌을 때 무수하게 쓸어났던 사회주의 국가의 교훈도 있고,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것. 특히 북이 얘기하는 것처럼 북의 조선노동당은 70여 년간 풍파도 겪지 않고 자기 그 고유의 본태를 잘 강화 발전시켜왔다. 대국주의들과의 싸움에서도 사대주의에 빠진 적이 없고 이런 속에서도 노선대로 잘 왔던 당이다. 이 당의 영도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국가 전체 기간에 보장하는 것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하면서 그 강국 건설의 노선을 주요한 노선 3가지로 밝힙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립경제인데, 미국과의 대치가 장기성을 띨 거다. 이 부분이 처음에 거의 앞부분에 나와요. 경제는 자주의 국가의 건설 물질적 담보이고 전제이다. 그래서 경제 건설이 자립적으로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재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정치 정세의 흐름이 더욱더 이런 것을 우리가 높이 들어야 된다. 미국과의 싸움은 어차피 장기전이다. 그래서 늦출 수 없다. 그래서 제재가 장기적이기 때문에 자립경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7년 동안 있었던 거고 지금도 계속 있을 거다. 근데 이 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우리 이거 상관없이 보란듯이 우리 원칙을 들고 나가면 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러면서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 세력의 제재 돌풍은 자립자력의 돌풍을 쓸어버려야 된다. 니네가 제재를 하던 말던 간다. 그걸 보여주겠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북에서 그 제재, 김정은 위원장의 제재 문제가 언급되는 게 이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3부분 정도가 4번인가 3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중요하게 해서. 그래서 뭐냐면은 기본 원칙은 우리는 제재 때문에 자력갱생, 원래 해오던 자력갱생 해나가는데 지금 미국이 보아하니 뭐 얘네들 어차피 갈 거고 좀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그냥 우리 길대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각 자력갱생의 자립의 경제 가기 위해서 각 무슨 석탄공업, 전력공업 쭉 과제를 밝힙니다. 그거 이제 보시면서
그냥 이 부분이 그냥 수세적인 것이 아니라 맞받아치고 나가겠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제재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밝힌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대내 정책인데요. 남북 북미 대외 정책입니다. 일단 남북은 지난해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은 새로운 여정, 조국 통일을 위한 여정이었다. 2017년까지 얼마나 한반도 정세가 긴장됐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대로면은 전쟁의 문호구까지 들어섰던 것, 전쟁 직전 상태를 되돌리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서 평화통일을 위한 길을 걸었다. 그런데 현 정세는 엄중하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기다.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평화 시기로 계속 갈 거냐? 이건 미국과 보수 세력이라고 여기서 찝었지만 그 다음 문제에서 보면은 엄중한 시기를 같이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기에서 북에서 이제 입장들을 몇 가지 밝힙니다. 먼저 남측 정부가 공동선언 이행 고선 입장과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된다 해서 사대적 외세에 의존하지 말자. 이게 근본 언어이다. 그리고 남북 공동선언, 남북관계 개선의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된다. 그걸 갖지 않고 이 눈치 저 눈치 봐서는 절대 이뤄낼 수 없다 해서 기본적인 입장. 즉 이 말은 사대적 근성 외세 의존을 없애려면 자주의 입장을 가져라. 민족 자주의 입장을 갖고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특히 남측 당국은 초심으로 돌아서 공동선언 이행에 책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민족의 이익을 옹호한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러면서 남측 정부, 여러분도 작년에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어떻게 안 되고 있는가. 물론 미국의 방해책도 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여기도 뭐 미국의 내정 간섭이 있고요. 뚫고 가려면은 우리는 남북관계 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근데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계속 외세에 의존을 하고 눈치를 보는.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갔다 와서 며칠 전 월요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연설 4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고맙습니다. 추진하는 건 좋은데 말을 한 거 보니까 북에서 안 받을 것 같아요. 미국도 칭찬하고 북도 칭찬하고 뭐 결단하고 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보다는 일단 한번 만나서 뭐 해보자는데 지금 북의 입장 이런 거에서는 또 오지랖 넓은 거죠.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 개성공단도 자꾸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뚫고 나가. 이거라도 한번 보여야지 남북관계 입장은 뭔가 진척될 수 있는데 그냥 얼굴 마주보는 회담은 안 할 것 같은. 그래서 뭐 특사를 파견하려고 했는데 북에서 답이 없다라는 게 또 어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이벤트식 회담? 이벤트식 아니다. 지난 9월서부터 지금까지 왜 남북관계 진척이 안 되는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외국 눈치를 보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호히 결별해라.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면 내 반통을 반평화 세력을 준동을 짚으셔야 된다. 남조선 군당국, 그 다음에 한미 당국의 군당국, 그 다음에 내정간섭기구, 그 다음에 반통일 세력에 대해서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특히 최근에 우린 키릴조부나 을지프리덤이 중지됐다고 생각하지만 동맥 19-1, 동맹 19-2로 진행되는 걸로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스텔스기 F-35A 2대를 들어와서 2020년까지 핵주대 다 드린다. 핵 전략자산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선 변화된 게 없다는 거죠. 뭐 GP 폭파하고 유해 발굴한다고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나 긴장관계가 해소되는 거 아닌데 그건 하고 근본적인 전쟁 문제나 연습 문제에서는 변함이 없죠. 지금도 여전히 단독적인 훈련을 하고 미 해병대하고 연합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을지프리덤과 키리즈버 중단됐어도 한국에는 그것만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작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이건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반통일 세력들의 중동이 심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남북관계에서는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은 과거에 엄중했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정책은 북미 정상이 왜 만난가에 대해서 싱가포르를 얘기한다면 2차 하노이 회담 평가입니다. 미국하고 대화하는 전략적 결단이 옳았나? 근데 2차 회담, 특히 하노이 회담 가서는 준비가 안 됐다. 심히 불쾌하다. 이런 표현을 저는 쓰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 상태로.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저희도 알고 있었죠. 미국이 준비가 안 돼서 합의를 깼다는 것도 다 보도됐는데 근본적인 거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절대 1000번이고 100번 움직일 수도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한 번 더 할 수 있다. 어떻게? 새로운 계산법. 새로운 계산법이 뭐냐? 뭐 제재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연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다. 근데 제재 해제 때문에 회담하려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제 미국은 제재를 몇 개 해제해주겠다 이런 걸로 회담장에 들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걸 들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북미 정상회담 뭐 하려면은 하노이 이런 거는 더 북에서도 더 제한 안 할 것 같고, 미국이 뭐 민수 경제 몇 개 제재 뭐 이런 제재 해제 문제로 회담은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개성법이라면 진정으로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됐던 내용에 기초해서 관계 개선 의지를 실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한반도 비핵화에서 미국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안을 읽어야 된다. 이제 제재는 없다. 왜냐면 여기서도 제재 때 해제 때문 아니다.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핵심은 사람들은 뭐 김정은 위원장도 3차 정상회담 밝혔는데 물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더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들고 나오지 않으면 회담은 없다. 다만 미국이 그렇게 고민하는 새로운 길은 연말까지 안 갈 수도 있어죠. 새로운 길은 연말까지는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말까지 기다려본다고 했으니까 대화를 한 번 더 할지는. 이렇게 돼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다 해서, 미국은 제가 말했어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조치, 군사적 분야까지 다 해야 된다. 이런 걸 제출하고 이런 방향을 내오지 않으면 3차 북미 회담은 정상회담은 어려울 수 있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 시정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앞에도 언급했지만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대외정책 밝힌 다음에 결론 들어가면서 제재 문제 해제에 대해서 더는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재 해제 문제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엇을 들어야 될지, 뭘 들고 나와야 될지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연말까지 시간 넉넉히 준 것 같아요. 대내 정책 마지막으로 이제 대외 정책입니다. 자주권은 우호적으로 하고, 그래서 친선과 협조의 의지가 강한다. 그 다음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세계 모든 평화세력 손잡고 나갈 거다. 그래서 이 부분 북에서 변함없는 자주 평화 친선의 그 밑에 북의 사회주의 국가든 아니면 북에 대한 정책이 우호적인 여러 나라 국가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외정책 밝힌 다음에 마지막이 김정은 위원장, 이게 뭐냐면 지금 베트남 국가예술단이 북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15일까지 2일째 공연을 했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3월 달에 베트남 공식 친성 방문해서 주요한 인사들 만나서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대 지도자들의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것 때문에 베트남 국가예술단이 이렇게 와서 공연을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하고 있고, 여기에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같이 공연도 보고 주요 성원들 만나서 베트남 관계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러시아하고 북인데, 뭐 다음 주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연회주를 갈 거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을 갔기 때문에 김창선 부장은 보통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 그리고 외국에 나갈 때 많이 먼저 가서 하는 흔히 말하는 의전 담당, 그러니까 전반 총괄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김창선 부장이 갔다 온 러시아하고 곧 정상회담 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인데, 그건 또 다음 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올해 북러 정상회담 열린다. 최고인민회의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재추대됐을 때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그 다음에 베트남의 응우옌 푸쫑 주석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많이 축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최룡해 상임위원장한테도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국중관계 영원히 잘 가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죠. 자주의 길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식대로 가자. 자력자강으로. 이건 북의 선전문이에요. 주체 핵보금 억세게 틀어지고 사회주의 강국 대비하고 자력자강, 핵도 경제도 자력자강으로 해서 어떤 정세든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게 최고인민회에서 이런 전반의 내용들 다뤄졌는데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지난 3월 15일 날 최선희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 발표를 하실 거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인가 모든 나라들과 다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 과정을 때, 그리고 발표한 내용과 봤을 때 북이 전략국가이고 세계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전반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행보에 모든 것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조선신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의 공격전 인민의 총력전이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게 된다. 즉 뭐냐면
북미 관계에서 제재 문제 때 아까 시정연설이 강국 건설의 기본 원칙과 그걸 실현하기 위한 자력갱생이 그걸 내용 구체적으로 밝혔고 대내 정책을 밝혔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미 간의 대화는 제재 해제 따위 문제로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북에서의 뭐 만리마속 때문에 억리마속도로 해서 경제건설과 강국의 위상을 세계 보란 듯이 선포할 것이고 한반도 정세를 북의 방식대로 더욱더 과감하게 끌어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북이 또 다른 높이의 새로운 속도전과 공격전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라고 조선신문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최고인민회의 과정과 시정연설이 김정은 위원장의 북의 정치 노선과 이런 변함없이 했던 걸 더욱더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북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단결의 힘이 어떤 건지 보여줬고, 그리고 북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던 것은 어떤 정세가 오더라도 북은 자기 방식대로 갈 것이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그닥 연연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보기엔 조금 아프지만 그러면서도 북은 원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라고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